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영공, 심지어 수도권까지 침범당하는 유일무이한 침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정부에 가까울 정도로 대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의식한 것인지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발언의 수위가 점점 도를 넘어서면서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서 우리나라 영공을 무려 7시간이나 헤집고 가는 국가안보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군에다가는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무인기 2대 세대를 올려보내 대응을 해라 라고 확전을 각오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군 통수권자가 전쟁까지 벌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지시를 내리고서 그날 당일 저녁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가로이 대통령실에서 술을 퍼마시면서 4대 협의체 회장단과 비공개 송년회까지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확전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지시가 낮 12시 12분에 떨어졌는데 저녁 6시 반부터 술까지 마시는 송년회 파티까지 열었다는 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확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응당 이 시간에 전투복을 챙겨 입고서 벙커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맞는 것이나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가와 국민보다 술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러한 안보 무능에 국민적 불안과 질타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에서는 메시지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사실상 연막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첫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안보실장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라고요. 컨트롤의 주체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존재보다는 안보실장 중심의 대응 논의만 부각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NSC도 열지 않은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자 나온 것이 이런 입장이었죠. 무인기 침범 당일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한 조치를 지시했다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위험을 각오하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어제도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해라. 안보 무능을 덮기 위해서 메시지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전쟁 불안감을 키움은 물론이고 강경한 대응을 하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앞세워서 자신의 앞선 무능을 덮어보려고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을 하다가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방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대호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야당에서만 지적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그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중 가장 큰 비판점은 역시나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NSC를 열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인 거죠.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에도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합참에도 전달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허나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다르게 군사 전문가들은 NSC를 열어야 할 이유가 분명했고 열지 않아 생긴 정부의 공백은 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김종대 전 의원의 경우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의 영공의 침범을 허용한 데다가 심지어 수도권까지 침범한 대형 사건임에도 정부의 대북 규탄 성명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통일부도 곧바로 북한에 직접적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교부 역시도 유엔 안보리 제소를 검토하는 등의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수행되었어야 할 이런 정부의 기능이 다름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어야 했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공백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NSC 주제는 물론이고 상황을 왜 벙커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가운데 어제 오후 늦은 시간 YTN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찾았는데 참사 2시간 만에 이뤄진 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실시간 송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 29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까지 3시간 40분 동안이나 영상 송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 상황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송출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은 현장 소방차에 부착된 실시간 송출 시스템의 문제였다라고는 합니다만, 이미 참사가 있기 한 달도 전에 위기관리센터장이 관련된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전화까지 했던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때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이유에도 결국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가봤자 활용할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컸던 게 아닐까, 이런 의문만 더 증폭시키게 하는 소식인 거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지하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도 함께 옮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위기관리센터를 이전하는 소식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던 점은 이런 거였죠.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옮기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쯤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이때도 군사 전문가인 김중대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었죠. 청와대에 있던 위기관리센터의 정보 시스템만 옮겼을 뿐이고 하드웨어에서 관련된 시스템 30여 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안정화되는데 시간도 걸린다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위기관리센터가 제 역할과 기능을 이전처럼 당분간 하지 못할 것이다. 위기관리센터가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무인기 침범 사태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음에 활용할 자산이 부재했던 것은 아닌가, 그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NSC를 주재하지 못할 이유는 또 이게 별개의 이야기죠. 위기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준하는 침범 사태가 터졌으니 관계장관들을 소집해서 대통령실에서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이 그리하지 않았던 것은 그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안보실장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던 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확전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모습들까지 보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지한 발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에도 해당되는 대단히 위헌적인 일이라고도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한다고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적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수도권 영공까지 침범된 당일날 대응만 미흡했던 것이 아니라 술까지 퍼마시면서 송년회 파티까지 즐겼고, 심지어는 이런 문제를 덮기 위해서 확전이라는 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놓으며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만 유기했을 뿐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2004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배 행위가 대통령의 탄핵이 가져올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한다라는 점을 판시해 왔던 만큼 이번 소식 역시도 대통령의 위배 행위가 그의 공백보다 탄핵을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덮새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 전화 1666-1080. 7년근 산양산삼을 뿌리와 이 열매 한 뿌리를 통째로 추출한 100% 액기스 제품 산삼 순백. 자, 먹고 나서 피곤이 사라졌다, 숙취가 안 생긴다, 밥맛을 되찾았다 라는 무수히 많은 긍정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미 3,000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증명된 제품입니다. 자,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 박스에 총 30병이 든 이 제품을 1+1으로 한 박스를 더 들여서 총 60병을 함께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에 산삼비타 1병, 산삼성류 유산균 1병까지 총 2병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7년근 산양삼 원료의 가격이 좀 올라서요.
있어요. 내년부터는 단돈 10,000원만 올리기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며칠 안 남은 올해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 플러스 원에 38만원에 구입 가능하시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구입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 또는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